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OLED, IT부터 차량용까지 드디어 시동 거나. 네, 지금 OLED 업계들이 또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 발로 해서 이런 소식들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사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불황을 겪고 오다가 최근에 이제 투자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IT용 OLED가 조금은 부진한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전장형 OLED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OLED라는 개념이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OLED 개념부터 잡아주세요. 네, OLED, OLED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네. 형광성 유기화합물의 전류가 흐르면 또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형 유기 물질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만 또 얘기하면 되게 어렵게 어려워요. 느껴지시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옛날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앵커님은 네. 혹시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 혹시 단어요? 브라운관이라는 단어 알고 계신가요? 아, 네, 그 TV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이 아니라 브라운관에 내가 나왔으면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어른들 저도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제 브라운관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브라운관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CRT라고 해가지고 우리 옛날 TV나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패널로 사용되던 게 바로 CRT 브라운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브라운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TV나 모니터가 사실 지금처럼 얇지가 않았어요. 뒤에 네. 본체도 있었고 또 앞에도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맞아요. 되게 두꺼웠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사용되던 게 바로 이제 브라운관 CRT였는데 네. 우리가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TV랑 모니터가 점점점 얇아지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라는 신기술이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07년부터는 브라운관이 평판 디스플레이에게 역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관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요. 이 평판 디스플레이는 또다시 LCD와 OLED로 이제 분류돼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LCD가 더 먼저 나온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 네. OLED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V가 이제 뚱뚱한 TV에서 얇은 TV로 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생겨난 게 LCD랑 OLED 같은데, OLED가 조금 더 그러면 뭐랄까요? 조금 더 차세대 기술화된 기술? 네. 차세대 기술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좀 궁금해요. 네, LCD랑 OLED의 가장 큰 차이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스스로 빛을 내느냐 아니면 빛을 못 내느냐 네. 이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LCD는 액정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정 패널 뒤에 이제 빛을 공급하는 후방 조명이라고 하는 그 백라이트가 반드시 함께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차세대 기술로 꼽히고 있는 OL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형 유기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LCD처럼 백라이트가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백라이트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그만큼 두께가 더 얇아질 수 있다라는 네.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기로서 제작과 활용이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LCD와 OLED를 또 비교를 해본다면 훨씬 더 OLED가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고 또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반 LCD와 비교해서 바로 옆에서 화면을 봐도 화질이 저하되거나 이런 현상이 없고요. 또 화면에 잔상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소형 화면에서 이 OLED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LCD 이상의 훨씬 더 높은 화질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도 제조 공정이 훨씬 더 단조롭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OLED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공장은 조금씩 축소를 하면서 생산량을 줄여가고 OLED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보인 게 아무래도 OLED 쪽이 좀 큰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 이제 OLED나 LCD가 들어가는 TV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전제품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으니까 네. 전자기기의 판매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래도 고금리, 고물가가 좀 오래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IT 전방으로 수요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뿐만 아니라 PC도 그렇고 TV 등의 판매가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모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쇼크를 예상하는 시장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늘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꽤 오랜 시간 실적 부진을 꽤 오랜 시간 네, 안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 적자를 기록하면서 꽤 쓰라린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OLED 분야에서도 이제 점점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LCD 산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게 첫 번째 리스크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IT 기기보다는 또 TV 산업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TV 수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LCD 비중이 LG 디플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LCD의 생산 거점이 광저우인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 광저우의 생산 거점인 그 LCD 가동률이 92.5%나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 살펴봤더니 중국에서는 2018년부터 이 LCD 분야에 대해서 저가 물량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늘려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함께 둔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LCD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정말 많이 높아졌고요. 또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올해 TV용 LCD 패널 시장 점유율이 70.4%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이에 따라 한국의 점유율이 당연히 줄 수밖에 네. 없겠죠. 기존의 10.6%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이제는 중국 때문에 4.6%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확실히 중국 쪽에서 좀 저가 물량 공세를 하기 시작하면 국내 업체들이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LCD 산업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제 LCD 사업은 좀 줄이고 네. 앞으로 신세대 기술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OLED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LCD에 대한 사업 비중의 축소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광저우에 있는 그 LCD 공장의 생산 능력도 함께 줄이는 중이고 추후에는 뭐 아직 정리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중에는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광저우 시설의 생산이 아예 이제 없애버린다면은 그 공백을 OLED에서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는 OLED 경쟁력을 LG 디플에서 조금 키우기 위해서 이제 자회사인 LG전자로부터 1조 원 가량을 차입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채 비율이 함께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그쵸.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아까 전에 LCD는 T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네. 했었는데 이제 OLED 분야에 대해서는 차량용 OLED 점유율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뒤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설명을 할 텐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OLED 중에서 중소형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높다면 LG 디스플레이는 OLED 분야에서 이제 차량용의 수요가 네.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에서 한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42.7%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이제 차량용 OLED 패널 수주 잔고를 좀 살펴봤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점점 확대가 그쵸.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전장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쯤에는 좀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POLED 전장용에 들어가는 OLED 같은 경우에는 구부러지거나 희귀하거나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OLED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업계에서 유일하게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계기판이라던가 중앙정보 디스플레이, 조수석 이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부품 씀이 훨씬 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장 디스플레이에 대한 점유율이 LG 디플에서 많이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OLED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전장 사업 쪽에서 좀 비중을 늘려가고 여기 기술력을 고도화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삼성 디스플레이 언급을 좀 주셨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OLED 사업을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삼성도 이제 OLED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LCD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에 확대가 네. 되고 있다 보니까 지난해 상반기에는 LCD 분야를 아예 사업에 대해서 철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디플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작년과 비교해서 감소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했던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랑 이 OLED 산업 비중이 어느 이 두 기업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사업 규모는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 디플이 거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14 OLED에 들어가는 그 패널 업체 물량만 봐도 삼성 디플에서 한 7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19% 수준이기 때문에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을 개척을 계속해서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소형 OLED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6%를 차지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IT용 OLED 쪽에서는 확실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승기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업체들이 얼마 전에 모닝쇼에서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구글도 폴더블 폰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좀 스마트폰도 출시가 되고 한다면 OLED 시장도 같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네, 다음 달 구글에서 이제 구글 자체적으로 폴더블 네. 폰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구글 OLED 고객사로 확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구글 폰이 공개가 되고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괜찮다라는 반응이 있다면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난 3월 15일이었죠. 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55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삼성 쪽에서도 이제 별개로 또 같은 날에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삼성에서는 이제 지역을 좀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10년 동안 비수도권에 대해서 60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OLED에 대한 투자 계획도 함께 있었는데요. 2026년까지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OLED 양산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분야에서 사업을 철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투자금을 받은 것을 LCD를 이제 비워줄 그 내용들을 8.6세대 IT용 OLED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OLED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각자 방향성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는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OLED 분야에서 많이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이렇게 좀 좋더라도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OLED 사업 자체에 대한 뭐 리스크는 기업들에 대한 이런 분포도는 알아봤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가전 이런 쪽이 조금 침체되고 있지는 않나요?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 이후로 아무래도 뭐 TV 수요도 그렇고 예전만큼 컴퓨터나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부진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삼성이랑 LG에서는 약간 프리미엄으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LCD라는 저가 물량 공세로 이제 저가라는 키워드로 점유율을 좀 가져갔다면 이제 삼성전자와 LG에서는 프리미엄, OLED 프리미엄이라는 키워드로 약간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창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던 시기에도 저렴한 물건을 사람들이 선택하겠지라는 네.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상당히 많이 넓혀가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는 리스크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다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사람들의 보복 소비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프리미엄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리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있고요. 더불어서 프리미엄, 단순히 말로만 프리미엄이 아니라 실제로도 기술력 측면에서도 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기술력을 탑재한 TV 수요들,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차별적인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TV의 출하량을 늘릴 수 있다는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업체들은 확실히 프리미엄을 통해서 좀 OLED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OLED 업황 측면에서 좀 볼만한 뉴스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애플에서 이제 OLED 디스플레이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애플이 이제 4년 이내로 아이패드나 맥북과 같이 대부분의 제품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내년에는 아이패드 프로 뭐 여러 가지 신제품 모델이 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내년을 시작으로 아이패드용 OLED 패널의 사용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요. 또 아이폰에서도 기존의 LCD, 뭐 LED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단계적으로 중단을 하고 이제는 서서히 OLED로 변화시키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이 OLED 디스플레이 채택 비중이 40% 이상이에요. 그런데 뭐 노트북이나 PC, 뭐 태블릿 PC 이런 IT 기기들은 아직까지는 LCD의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거의 네.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OLED가 전환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 OLED 시장의 커지는 그 규모도 뭐 연평균 39%씩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좀 관련 종목들도 움직일 것 같은데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4월 24일, 오늘은 약간 소폭 떨어지고 네. 있지만 4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찍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애플에서 LG 디스플레이에게 선익 시스템의 IT용 그 8세대 OLED 증착기 사용을 허가해줬다라는 네. 그 기대감에 함께 상한가에 올랐었던 종목인데요. 이 OLED 증착기가 무엇이냐면요. 디스플레이 패널에 그 유기 발광층을 얇게 입히는 코팅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일본 캐논 토키를 선호했었던 바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캐논 토키를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업체와 증착키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에 갔던 이번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의 이 증착기가 캐논 토키와 비교해서도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와 협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LG 디스플레이도 애플에게 그러면 꼭 캐논 토키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 계속해서 요청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애플에서 알겠다 허용을 해준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애플이 정말로 OLED 패널에 대한 다 전방위적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소재나 장비 기업들 함께 선익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좀 얘기를 했던 게 IT용 OLED에 대한 이야기들, 좀 그쪽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 OLED를 또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은 없을까요? 네, 최근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 수요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차량용 OLED 패널의 시장이 그 시장의 매출이 2억 6,960만 달러로 작년 대비 38.6%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2029년까지 간다면 이 시장이 13억 941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차량용 디스플레이 OLED 분야에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에서 현대모비스의 패널 공급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이제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중에서 어느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제품에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그 OLED가 채택이 되면서 네. 아직까지는 정식 공급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LG 디플이 삼성 디플보다는 어느 정도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벤츠에 OLED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포르쉐와도 함께 협력을 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자동차 쪽으로 좀 OLED 시장을 많이 넓혀가는 점이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좀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OLED 산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확실히 시장의 형태가 좀 변하게 되면서 OLED의 쓰임새가 넓어지고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전장까지도 쓰임새 폭이 상당히 커졌다고 하니까 OLED 업황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